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또 역전의 용사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역전의 용사에서 정말 이 두 분을 빼놓으면 얘기가 안 됩니다. 간판 스타들 우리 전계환 평론가 그리고 김종대 의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정말 이번 대한민국의 이슈를 주도하는 두 사람을 꼽아라 그러면은 전계환, 김종대 아니겠습니까? 뭐 과찬이시고요. 김종대 의원님은 오늘도 대한민국 신문 방송 신문은 아니구나. 방송 유튜브를 종횡무진하시다가 오늘 마지막 방송하러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아니 김종대 의원은 좀 쉬려고 그랬더니 또 이렇게 계엄이 터져주네요. 아니 지금 참 겨울 황당하게. 휴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원래 가기로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 상황에서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원래 다음 주까지 하시고 그다음에 좀 쉬시려고 했던 그래서 거잖아요. 1차로 12월까지는 일단 자리를 지키려고 해요. 아 다행이네요. 네. 1월 가서 다시 생각해 보려고요. 좋습니다. 어쨌든 저희 이번에 그 비상계엄 때문에 저도 매우 충격이지만 이제는 충격에서 벗어나서 화가 많이 나는 상황이어서요. 차분차분히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실제 비하인드 스토리는 뭐였고 정말 이들이 무엇을 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거를 우리가 아주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한번 따져보고요. 정말 대한민국 국민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가 이 대통령이라는 분이 또 내지는 대통령 주변에 있는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이따위로 행동이 되는 것인지 이 분노에 오늘 우리의 그 평론을 한번 들어보시고 반성 좀 해라 이 말을 꼭 좀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전계환 평론가님 네. 어제 그제 오늘까지 어떠셨습니까? 계속 취재한다고 정신이 없었고요. 네. 이게 왜 특정 지역을 계엄군이 갔느냐. 국회 쪽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취재를 하니까 저는 중앙선관위에 280명을 동원해서 계엄군이 침탈한 이유가 무엇이냐. 정말 그것도 충격이었어요. 정보관리국에 갔다는 것, 어떤 그러면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갔느냐라는 것을 다각도로 취재를 했는데요. 치밀한 계획으로 움직인 것은 확실하다. 그냥 경고성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잠깐 뭐 겁주기 위해서 했다 이런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군데서 확인을 했고요. 이것을 국회에서도 지금 철저하게 따져 묻고 있지만 기자들도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마 취재를 해보면 새로운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정말 창피해서 사실은 이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고 대한민국 이제 비자 발급 안 해준다. 정말 여행 금지 구역이 네 기가 막혀가지고 이제 여행 금지 구역이 됐어요. 물론 잠깐이겠지만 템포럴리라고 써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제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행안위 보건복지위원회 질의를 보면서요, 제가 더 화가 많이 났습니다. 이상민 장관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는지. 한번 어쨌든 조규용 장관 얘기부터 해서 한번 싱크 들어보시고 얘기 한번 나누겠습니다. (10시) 한 45분경에 회의실에서 나왔습니다. 계엄이 위법이고 위헌이라는데 동의하세요? 저는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말로 해석을 해주시고요. 계엄이 위법이고 위헌이라는데 장관이 동의하시냐고요? 예, 동의합니다. 가서 국민이 참석하셔서 반대를 하셨다지만은 끝까지 그것을 말리지 못하신 그 책임을 지셔야 되고요. 도대체 48시간 이내에 복귀해야 될 의사가 몇 명입니까? 그리고 그 포고령과 관련된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짧게 드리는데 하십시오. 예,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요. 대화와 설득 그리고 착실한 의료 계획을 통해 복귀를 유도한다는 정부 방침에도 배치가 되고 그 표현이 매우 거칠고 과격했고 또 6개 항목 중에 유일하게 특정 직역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지금 이상민 의원과 전진수 의원의 질의 들었고요. 조규홍 장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이었다. 본인도 반대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들었습니다. 이제 이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있었던 질의 상황이었거든요. 김종대 의원이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저 정도면 그나마 상태가 나요. 아니 그래도 좀 인정을 국방위에 하고. 비해서는 그렇죠. 네. 국방위에서 오늘 벌어진 참상에 비해서는 그나마 상태가 낫다. 소신 없는 공직자하고 너무 뭐랄까 좀 자기 의견을 제대로 얘기를 못하는 데서 당당함이 결여됐다는 거는 내가 지적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입장에 대해서는 그나마 본 공직자 중에 이게 나은 편이에요. 이게. 제가 몰라서 질문 하나 드리면 지금 국무회의 의결이라는 것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앉아서 주요 이제 뭐 의제에 대해서 이렇게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만장일치입니까? 만장일치입니까? 아니면 과반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적은 있는 것 같고요. 제적과 참석 인원의 법적 효력은 있는 것 같은데 반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거수로 결정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이걸 몰라가지고 국무회의는 그런 식의 투표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대통령- 없는데 그러니까 거의 없고. 절차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자,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조언을 듣고 네.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이 있으면 서로 비교해보고 일종의 대통령은 조정자 역할을 한 다음에 그걸 종합해서 대통령이 결정합니다. 그렇게 하고 어떤 찬반이 첨예한데 대통령이 결정 못한다. 그러면 보류되죠. 그러지만은 거기는 투표 다수결로 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이제 위헌이고 그다음에 불법적인 쿠데타 또는 내란과 관련된 내용을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동의를 했다면 내란에 이제 공범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경 장관이 대답하는 걸 보면 본인은 하여튼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하고 위헌이라고 인지를 했다는 것은 결국 이제 사법 처리 과정으로 갔을 경우에 대통령은 당연히 내란의 수괴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동조한 국무위원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런 책임은 역사적으로 물은 적이 없죠. 네. 예, 5.18 때 한번 봅시다. 5월 17일 날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됐는데 국무회의가 열렸죠. 최규하 대통령이 주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김동길 연세대 교수 그 누나 김옥숙 여사인가 그렇죠? 네. 예, 그분 대학 총장도 하신 분인데 그때 교육부 장관이었는데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걸로 돼 있습니다. 네. 질문도 하고 그런데 밖에론 반대인데 사실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찬성했던 국무위원들 누가 족구살 받고 처벌받았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여기 자유롭게 의견 개진하라고 돼 있는 거고 부처의 입장을 대변하라고 돼 있는데 그거는 뭐 저 표결에 대한 건 절차도 네. 없고 책임도 지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상민 장관이 오늘 발언한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뭐라 그랬냐면 국무회의 때 대부분이 우려를 표명했다. 그렇지만 실제 반대한 장관은 2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본인과 보건복지부 장관. 네, 그러니까 우려를 표명한 것하고 반대를 표명한 거는 다르다. 이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설명하면서 어쨌든 나는 반대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말로만 좀 대강 하는 신용을 했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물론 한독성리는 아니다. 내가 30분 동안 대통령을 설득했고 그래서 국무회의도 수집해가지고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사실 그들을 안 믿습니다. 그 국무회의 위원들 전부 다 대통령의 예스맨 하려고 와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들을 믿지는 않지만 야, 그들이 책임을 안 지는 게 자체가 좀 황당합니다. 원래는 책임지라고 사실은 그 자리에 앉혀놓은 국무위원은 건데요. 부처뿐만 아니라 국정 전체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래서 책임을 져야죠. 당연히. 국무위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국무회의 회의 자료가 지금 남아 있죠. 이게 혹시 국가 기밀이어서 공개가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다 녹취록도 있고 네. 녹취 파일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공개되는 법은 제가 거의 보질 못했고 또 재판을 해야죠. 네. 아마 나중에 수사 자료로는 아마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란죄로 수사를 하기 시작하면 그 국무회의에서 어떤 발언이 오갔는지 매우 중요할 거지 않습니까? 그게 설사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거 나와야 지금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고 책임을 묻는다기보다 어떤 과정으로 결정했는지 그 과정의 위법성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본다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아니 듭니다. 압수수색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압수수색은 영장을 법원에서 당연히 이번에는 만약에 검찰이 신청한다면 발부를 할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실제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그들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실제 내줄지 안 내줄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번에는 아마 다들 도망가기 바빠가지고 자기 책임 면하기 위해서라도 내주긴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시간이 매우 지난하게 오래 걸릴 거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반대 의사를 표현하긴 했을 거예요. 뭐 강하게는 안 했어도. 근데 대통령이 내가 책임지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계속 강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도대체 방법이 없지. 그러니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방법이 없는데 이럴 때 국무위원이 이제 그 좀 절개가 있고 소신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자기는 사표 쓰겠다고 그래야죠.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절개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기대할 만한 국무위원들은 없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전부 다 반대했던 사람들이 다 임명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것까지 제가 바라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여기서 책임지라고 할 사람은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무슨 자신감으로 내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는지가 너무 궁금하고요. 그 이후에도 계엄 해제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왜냐면 의결이 됐으니까 나 안 할래. 이거 내가 꼭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계속 버티면서 안 하려고 했다는 게 정말 황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시간 반이나. 그러니까요. 완전히 미친 거 그게 아닙니까? 그것 때문이에요. 자,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이 대통령이 그 결심을 하기까지 누군가 조언을 했을 거 아닙니까? 참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김용현이라고 우리가 단정 지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단정 지어도 되겠죠. 김용현은 이제 핵심 인물인 건 맞는데 그 네. 한 명만 갖고는 안 돼요. 예. 제가 오늘 취재한 바에 의하면은 그 대통령한테 보고서가 중요 보고서가 2건이 있었다는 건데 하나는 저기 명태균 씨 황금폰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지금 노골적으로 협박하고 있다. 막을 방법이 없다. 이거 하고 두 번째는 친한계가 김건희 특검에 특검법을 통과시킨다. 상당히 네. 찬성으로 돌아선다는 첩보다. 이 두 개가 대통령으로 하여금 긴박한 결정을 촉구했다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저기 이건 뭐 어디 공직기강 비서관일지 법률 비서관일지 모르겠는데 그 만약에 계엄을 선포해도 이게 내란죄로 확정되는 데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걸리고 예, 뭐 그러면은 지금 이 계엄령의 원래 목적은 그거라는 거예요. 한 6개월 정도 유지한다. 그러니까 저기 그때면은 이런 각종 추문 게이트 특검 논란을 다 잠재울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우리가 뭐 이거 뭐 1년 2년 하자는 거 아니다.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하면은 이거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제 시간 확보가 목적이었다. 이런 내가 증언은 들었어요. 시간을 벌자 이런 얘기가 중요했던 거죠. 당초 계획보다 한 열흘 정도 빨라졌다는 얘기는 들으셨죠. 한 열흘 정도 빨라졌다. 이게 이제 그 박선원 의원이 정보통이지 않습니까? 국정원 출신이잖아요. 국정원 네. 출신이고 여러 이제 첩보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당초에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돌입하는 시기가 가장 적절하다. 그리고 그래서 한 12월 10일에서 15일까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사람 명태균의 황금폰 그리고 김건희 특검과 관련된 것이 뭔가 심상치 않다 이러니까 갑자기 땡겨서 아마 사전에 계획했던 대로 움직이지 못했던 약간 이제 좌충우돌 이런 것들이 이제 보였지 않습니까? 이미 계획을 세우고 올 연말 안에는 계엄령으로 간다라고 이제 했다는 것이고요. 더 이제 놀라운 것은 이런 정보가 100% 통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회 쪽으로도 상당히 들어와서 그런 정보를 입수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거처를 계속 옮겨갔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국회의원들이 어쨌든 담장을 넘어서 들어가긴 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외로 차분하게 그 내부 상황을 이렇게 좀 통제를 진두지휘하고 잘하고. 네. 바깥에서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아주 여유 있게 이렇게 이제 해제 결의를 하는 걸 보고는 아 사전에 알았겠구나라는 추론은 했는데 오늘 그런 정보가 나와서 거처를 여러 군데 옮겼다. 민주당도 이 내용을 상당히 많이 알아서 그날 계엄 선포가 되는 시점에 의외로 많은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청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회 본청에 있고 외부에 나가더라도 빨리 복귀를 해서 뭔가 상황이 이상하다. 그리고 하루 전날에는 실제 정보가 다 들어와서 어디입니까? 방첩사 이런 데서 1박 월요일, 화요일 바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상하다. 이제 이렇게 인지하고는 국회로 더 많이 몰려서 대비를 했다는 이야기도 들리니 이것도 이제 나중에 확인이 되면 역시 이제 뭐 공격으로 치면 불법적인 저런 행위를 할 때 막아서기 위해서 국회가 사전에 긴밀하게 움직였다. 이런 것들은 참 다행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명태균 씨하고 김영선 씨 그러니까 구속 기소가 이제 되는 그날 원래는 기소를 시켜놓고 그다음에 명태균 씨를 살살 이제 구슬려 가지고 그냥 어느 정도까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이 재판으로 넘겨가면서 조금 딜을 조금 쳐주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고 이 사람의 입을 조금 다물게 하려는 그런 시도가 조금 내부적으로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뜻하지 않게 명태균 씨가 변호사를 통해서 자꾸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폰을 가지고 내 폰은 아직도 살아있는데 내 폰이 남아있는데 이 폰을 야당한테 줄까 검찰한테 안 주고 뭐 어디다 줄까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면서 더 웃긴 거는 이제 창원지검에 있는 검사들이 생각보다 말을 안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용산에서는 원래 좀 이걸 컨트롤을 하고 싶었는데 이 지검에 있는 검사들이 두 파로 나눠져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한 파는 통제가 조금 되는 파였는데 다른 이제 검사들이 사실은 통제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특히 그 PC에서 나온 자료들을 가지고 이 자료들은 사실은 이 대통령과 부부 쪽으로 위로 쭉쭉 올라갈 수 있는 자료인데 우리가 이 자료를 지금 보고서도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다. 우리가 단순히 서울시장이나 뭐 명태균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만 머물러 가지고 이 상황을 그냥 딱 뭐 묶어둘 수는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더 시간을 끌고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겠다. 국민의힘 게시판 싸움이 이렇게 정말 개싸움으로 변하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겠다. 이걸 더 놔둘 수는 없다. 게다가 12월 10일 날로 그때 김건희 특검법을 이제 새롭게 재의결하는 날이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일 날 전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조금 많이 나왔던 것으로 그래서 날짜를 조금 앞으로 당기게 된 것으로 이렇게 조금 추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표 직전에 이제 이미 국회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이 내용을 알았다기보다는 발표할 수도 있다는 이제 위험성을 알고 준비를 했고 특히 특전사가 비상대기하고 있는 상황은 원래 특전사 비상대기는 잘 없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남북 간에 무슨 교전이 또는 뭔가 심각한 안보상의 위기가 온다든지 이런 것인데 특전사가 이제 대기 발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걸 아예 공개를 하자고 또 이제 내부적으로 논의가 된 모양입니다. 근데 공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또 계단 펴뜨린다. 뭐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고 그 시점에서는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다. 그리고 국회로 다 들어오라고 사전에 비상계엄 선언을 하기 전에 국회로 상당수가 들어왔다. 이제 이런까지 있으니 저희들이 참 새로운 사실을 확인하고 그래도 첩보를 다루는 쪽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죠. 네, 파라독스님께서 노영희 변호사님 이런 내란 범죄에는 즉시 직무정지, 즉시 체포, 즉시 수사할 곳 법안과 공직자들 직무정지 시 월급과 법인카드 즉시 중단 법안 만들어주세요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런 법안을 만들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제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안위에서 있었던 오늘 또 이 질의 관련해서 한번 싱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내란죄로 미리 규정하고 현안 질의를 한다는 것은 현안 질의에 참석할 그것을 바로 잡아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현안 질의에 참석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진행에 좀 협조해 주십시오. 정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자, 의원님들 중단해 주세요. 중단해 주시라고. 네, 중단해주세요. 중단해주세요. 다 틀어주세요. 그냥 행안위 거 오늘. 네, 다음 싱크도 한번 보죠. 김성애 의원 것도. 국회를 병력을 파견할 지시한 적이 없다. 선관위의 병력 파견도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딱 부러지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국회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라고 말합니다. 국방부 장관은 민간인입니까? 군인입니까?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이 군인에게 군병력 투입을 지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휘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계엄사령관을 지휘할 수 있지만 계엄사령관 모르게 예하부대에 지시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들은 처벌 대상이 맞습니까? 위법입니까? 제기되는 모든 의혹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정을 들어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그 민간인 김용현 장관이 지금 해외 출국 도주 지금 의사까지 지금 밝히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출국 금지를 요청할 의향이 있습니까? 어쨌든 필요한 조치가 필요한 걸 오늘 행안위가 끝나면 철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를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들 출입을 금지해서 국회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바 내란죄이고 국헌 문란죄이다. 대법원 판결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경찰 병력으로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아서 국회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던 이 12.12 반란은 내란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내란죄 맞습니다. 어제 그러면 12월 3일에 경찰이 했던 동일한 행위는 내란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저희들이 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란입니다. 그건 의원님 생각이시고요. 내란죄에 가담한 조지호 청장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이상민 장관, 서울경찰청장 다 사퇴해야 합니다. 이거는 사법부에서 판단할 영역입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판단하신 게 아니고 사법부의 판단이 종국적인 판단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대통령께서 쓰신 표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불쾌하고 계신데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번 사안을 내란죄다, 내란의 동조자다, 내란의 피혐의자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울여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한데 제가 가니까 네. 장관님들하고 몇 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대통령을 뵀더니 이제 계엄을 선포한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러면 한 20분 정도 회의를 하고 발표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관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표하셨습니까?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게 돼 있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계엄 연구와 관련해서 행안부 장관께서 어떤 의견 표명을 했는지. 저도 역시 우려를 표명했죠. 우려를 표명했다. 네. 군경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종북 좌파 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모의를 준비를 오래전부터 해왔다. 저는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거기다가 장관님도 원인을 제공했잖아요. 봄에 중앙교 후배입니까 이분이? 선배입니까? 여인영 후배입니다. 예, 방첩 사령관하고 그 후배들 불러가지고 식사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 후배는 여인영 사령관 외에는 없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 정부의 45년 만에 발생한 내란 모의라는 그런 주장들이 지금 학계에서 본물처럼 법조계에서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장관님? 그거는 이제 견강부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관님, 네. 장관님, 지금 장관님 웃으시면서 답변하시는데 옛날에 김용현 장관도 그랬습니다, 장관님. 국회의원들 대통령이 여러분 장관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헌법적 권한으로 계엄을 했고 또 국회의원들은 헌법 제77조에 따라서 그걸 해제할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러 국회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왜 먹어? 국회를 누가 통제하라고 누가 지시했어요? 예, 먼저 국회 경비대장으로서 저희들은 서울청 지휘망에 따라서 그럼 서울청장이 지시했습니까? 제가 지시한 겁니다. 예. 처음부터 제가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제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 누구나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그럴 때는 경찰청에서 직장에서 하는 것이 맞다. 국회의원 따질 것도 전체를 다 통제를 한 거죠. 처음에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니까 현장에서 전체를 통제를 했는데 한 19분 후에 서울청장이 이것은 법적 권한이 없다 해고 저한테 건의를 해서 오케이 그러면 국회 상시 출입자는 출입을 허락해라고 지시한 겁니다. 네, 지금 사실 우리가 그냥 한꺼번에 쫙 들었습니다만은 아까 우선 차근차근히 한번 설명해 볼게요. 김성애 의원의 질의한 것 중에 국방부 장관 도주 우려 출국 금지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실제 출국 금지는 됐다고 하더라고요. 됐습니다. 예, 회의 중에 됐어요. 예, 회의 중에. 예,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국가수사본부에서 본부장 나와가지고 얘기하면서 조금 소극적으로 할 것처럼 사실은 조금 태도가 그래서 회의 했었어요. 중간에 나가서 나왔죠? 하고 와라 예, 그랬어요. 예, 그래서 해가지고 그래도 그거 하나는 잘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용해인 의원 질의한 것 중에 조지호 경찰청장이 그거는 사법부가 판단할 거지 네가 판단할 게 아니다. 경찰청장이 그렇게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전히 계엄의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발언입니다. 아, 그런가요? 저런 발언이 바로 지금까지 국회를 뭉개버리기로 한 그 계엄 결정의 그 맥락에서 여전히 답변하고 있습니다. 답변하고 있는 이제 당사자들 장관 그리고 수사본부장 제가 이제 좀 묻고 싶습니다. 김봉식 서울청장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상하더라고요. 그럼 저 사람은 비상계엄을 인정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인정하는 협조한 사람이에요. 자, 협조를 했는데 그러면 비상계엄을 당신은 어떻게 규정하느냐라고 지금 질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비상계엄 대통령 권한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국회에서 반드시 저는 들어야 한다고 보고요. 아니면 비상계엄이라는 게 어중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인정하느냐 아니면 이것이 내란이냐 양자택일의 문제이지 이것을 인정할 수도 있고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12.12 군사 반란은 내란이다. 그럼 이번에 국회 들어가지 못하고 국회를 완전히 봉쇄했던 이 행위는 대부분의 내란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 그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그럼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게 뭐예요? 네, 그걸 물어봐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당신이 한 거냐 아니냐? 합법적으로 했다면 이 사람도 공범으로 내란죄의 공범으로 반드시 사법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조지호 경찰청장이 제가 너무 뻔뻔하다고 보는 게 그런데 자기는 여기서 내란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일단 우리가 진실의 맥락을 좀 찾아봐야 돼요.
지금 조지호하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입장이 다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김용영 경호처장이 누굴 통제했냐면 서울청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옛날에 스픽스 와서도 계속 그 얘기했던 게 올 4월에 서울경찰청장 주관으로 경찰 편제 개편이 완료됐다. 내가 그걸 이게 계엄하고 관계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뭐냐면 경호처에서는 서울청을 직접 통제하고 싶었던 거예요. 경찰청장을 바이패스하고. 네. 그러면은 전국에 가포 비상령을 내려서 그 경찰 직무 응원법이라고 있어요. 응원법? 그런 게 경찰 있군요. 직무 응원법이라고 있는데 네. 어떤 관할지에서 치안 공백 사태가 발생해 대처가 어려울 때는 다른 관할지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걸 법제화한 거예요. 네. 그 법을 다시 연구를 했다고.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서울경찰청장 주관으로 지방경찰청에 각각 부대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네. 이 부대는 지방경찰청장 통제 없이 서울경찰청에 자동 배속되도록 한 거예요. 상황이 선포되면. 그 작업이 올해 4월에 끝났어. 그랬는데 이번에 계엄 사태 때는 이게 어떻게 적용되냐 하면은 중앙의 경찰청장이 모르는 상태에서 서울경찰청장이 이미 국회 봉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전국에 가포 비상령을 내렸어. 네. 전체를 다 출동대기를 시켜놔야 지원을 받는 건데 5천 명을 받으려고 그랬어. 이렇게 해가지고 국회 전체를 봉쇄하고 의원들 접근을 차단하려고 했던 건데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건 내 권한이야. 이래가지고 뒤늦게 개입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가포 비상령을 무효화시켜요. 그러면은 다 대기하고 있는데 그럼 이게 가포 비상령이 아니고 뭐냐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 알려진 거라면서 의로 비상령으로 내려. 가포하고 의료는 정확히 차이가 뭐예요? 그거는 이제 전원 대기는 가포고 50% 대기는 의로예요. 그런데 이 다른 지시를 해가지고 네. 현장에 가 있는 경찰들은 서울경찰청장하고 경찰청장하고 두 개의 상반된 지시를 들었다고요. 여기서부터 대혼란이 있고 응원하기로 한 경찰 병력이 안 온 거예요. 그 가포 비상령을 무력화하면서. 이래가지고 처음에 봉쇄가 되다가 중단이 되고 그래서 의원들이 담 넘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병력이 모자라니까. 그리고 같은 시간에 네.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한테 경찰청장 전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국회를 경비는 있지만 봉쇄하기엔 우리가 병력이 부족하다. 네. 이 얘기를 전달해 온 거예요. 이게 초기의 혼란상이에요. 그것 때문에 의원 보좌관 당직자가 쉽게 국회 들어간 거고 제가 그때 새벽에 가는데 막판엔 다 풀어줬어. 네.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의원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여기에 서울청장하고 경찰청장이 지금 대지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 초기 조치를 갖다가 비교를 하면서 왜 경찰청장이 패싱이 되고 뒤늦게 이걸 갖다가 개입을 했는가 이 경로를 추적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이번에 의결 정족수가 쉽게 충족된 중요한 배경이거든 이게. 그 그런 부분들을. 말도 맞는데 저는 어쨌든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게 내란이 아니다라고 저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건 좀 이해가 안 가고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쨌든 국회의원들을 못 들어가게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아무 요건이 안 맞는 상황에서 이 비상계엄을 선포해가지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조지호는 지금 김봉식이죠. 네. 김봉식과 다르게 행동했다는 것은 알려지고 그건 않은데 초기 상황이에요. 초기 상황. 나중에는 합쳐져.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초기에는 않아요. 정보가 부족했든지 아니면 네. 상황 판단이 달랐든지 그렇죠. 이런 것인데 지금 저걸 뭘로 규정하느냐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그렇죠. 매우 중요하죠. 그러면 본인이 공무원이 되느냐 아니냐는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저는 중요한 일종의 기준점이 된다는 것이고 네, 맞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국가수사본부장은 존재하고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잖아요. 네. 수사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러면 해야죠. 내란죄 혐의가 있다고 고발이 돼 있고 한대요. 출국 금지가 돼 있다. 그러면 하는데 얼마나 네. 신속하게 할 거냐. 네. 대상은 어디까지 할 거냐. 압수수색 영장을 어떻게 신청하고 누구까지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가야 되는데 네. 자, 이 사람은 그러면 지금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야 그 일을 할 거냐. 아니면 국민들로부터 야 너는 김봉신과 다르게 했기 때문에
김봉식과 다르게 했기 때문에 너 잘했네라고 칭찬을 해줄 때 잘할 거냐? 저는 전자라고 보는 거예요. 당신의 책임이 지금 현재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압박을 넣어야 되고 아니면 너 공범이다라고 몰고 가야 되고 이 사람이 어떤 경찰의 유형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그 말씀 다 맞고요. 지금 얘기 들어보게 되면은 시민단체랑 민주당이랑 뭐 조국혁신당이랑 개혁신당이랑 다 여러 당에서 고발을 했어요. 대통령을 포함해가지고 이 내란죄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고발을 했고, 그래서 대통령이 내란죄에 이제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지는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부터 이제 해가지고 좀 관여들이 좀 많이 돼 있는데, 원래 내란죄는 2021년도에 수사권이 이제 정리가 되면서 경찰이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자기네들 하겠다고, 그러니까 공수처하고 국가수사본하고 이제 검찰청하고 세 개가 사실은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검찰은 어떻게 하겠다고 나서냐면 처음에 들어온 거는 경찰에 넘겼긴 했는데 우리가 일단 직권남용으로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하겠다. 그런데 직권남용하고 연관된 대통령의 이 사건은 관련 수사로서 우리가 할 수 있게끔 내가 만들겠다. 이제 이게 지금 심우정 총장의 얘기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아마 새 기관에서 또 이제 관할을 나눠가지고 자기가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행동할 것 같아요. 야, 그런데 오늘 저기는 싱크에 안 나오는데 조지호 그 청장의 증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선관위 쳐들어간 거에 대한 단서가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거 중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단서가 나온 게 난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방첩사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첩사가 선관위를 우리가 들어가려 그러니까 지원해달라고 경찰청장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간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계엄군 이런 건 다 경비용이고 실제 그 정보 관리국, 선관위의 정보 관리국을 갖다가 쳐들어가는 게 목표였거든. 요거는 방첩사 요원이 간 거예요. 그랬구나. 그랬는데 그거를 협조해달라고 부탁하는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그 오늘도 하루 종일 방송에서 내가 얘기한 건데, 이 증언이 왜 중요하느냐? 분명히 김용현 경찰청 국방장관은 합참이나 그 국방부 지원 없이 지시를 했거든요. 계엄군을. 그러면은 그 지휘소 참모가 어디에 있었냐는 거야. 저 차관도 모르고 계엄사령관도 몰라. 그 비밀 지휘소가 방첩사에 있었던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게 지금 오늘 국방위에서 드러나지가 않는데, 국방장관이 그 방첩사를 통해서 지휘를 하고 그 방첩사는 용산하고 통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선관위에 이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280명인가를 투입해가지고 방첩사 요원들이 그 서버 탈취해서 그 정말 중요한 자료들을 다 빼갔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목적이었던 것 같다는 거죠. 이번 계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렇죠. 지금 국회 무력화를 시킨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렇죠. 국회의원들을 범죄자로 만들어서 군사법원에 해부해서 구금을 시키고 구속시키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선거 자체가 원래 무효였다. 자, 2024년 자 4월 총선이 부정선거로 얼룩이 져서 자 이게 후보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근거를 찾아서 들이대고 이것을 누가 결정합니까? 군사법원에서 결정할 거 아니에요. 네. 자 이러려면 자료가 있어야 한다.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네네. 지속적으로 지금 뭐라 그럽니까? 선거 부정이 일어났다고 계속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 유튜버들이 계속 주장했던 내용이에요.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당에다가 TF팀 만들어라. 어떤 제도 개선 TF팀 만들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고 거기에 극단적으로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 그것만 찾으면 국회 해산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추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280명이나 투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사실 선관위에 들어가서 그걸 할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거기에다가 작년에 이제 선관위 서버가 북한에 해킹당했다고 난리 났었죠. 그랬죠. 그러니까 방첩기관인 방첩사가 이걸 들여다본다는 뜻은 그런 데서 다른 어떤 그 해킹 관련된 이런 기록도 찾고 싶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지금 북한 공산 전체주의 추종 세력이 국회에서 내라는 뭘 꾸민다 그랬으니까 북한하고 연결돼 가지고 어떤 그 선거에 개입한 뭐 이런 부분들도 관심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제가 굉장히 중요한 정말 중요한 지적인데 제가 좀 이따가 우리 이 건을 단독 취재한 우리 스픽스의 정기환 대표하고 얘기를 해보겠지만은
결국은 이 총선을 부정하고 싶었던 게 대통령의 목적이다. 총선에서 자기네들이 패한 것에 대해서 뭔가 북한하고 연결된 민주당이나 다른 당의 야합이 있었다는 걸 자꾸 주장하고 싶어가지고 우리들에게 자신이 억울하다는 걸 밝히려고 이런 행동을 이 미친 행동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련해가지고 광고 좀 들어보고 더 연결해가지고 중요한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은 단순 보험 가입만 하는 곳이 아니라 최적의 보험 플랜을 제안해 주는 곳입니다. 현재 가입된 보험이 당신에게 맞는지 진단 서비스와 리모델링 안내부터 맞춤 상품 제안까지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재무 플랜을 해드리는 곳이죠. 1644-1236 또는 010-7611-3303으로 연락해서 현명한 보험 플랜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젊은 청년 기업가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이 진보 유튜버들을 위해서 또 이 광고를 계속해서 보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필요할 때 이 착한 보험을 이용해서 정말 착한 미래 플랜을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계환 대표님, 본인이 오늘 또 취재한 내용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혹 연결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자, 선거 부정을 이제 입증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겠죠. 첫 번째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는 중앙선관위 서버에 보면 모든 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 하나. 김종대 의원 오늘 최초로 공개했지만 혹시라도 북한에서 해커가 중앙선관위에 침투해서 선거를 조작했던 흔적이 있을 것이다. 이걸 찾아내면 자, 종북 전체주의 세력이 뭔가 작당을 했다.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가설입니다. 세 번째는 자, 이런 것들이 맞다라는 전제로 계엄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인지를 하고 대통령이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계엄군을 거기에 보냈느냐. 아니면 계엄군을 이렇게 보냄으로써 계엄의 정당성을 사실은 아닌 줄 아는데 선거 부정이 없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 좋은 핑계로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잡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네. 중앙선관위는 선거 부정과 관련해서요. 집권 여당에 가서 여러 차례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진보 보수 쪽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임명을 있는 대로 얘기합시다. 자, 대통령 쪽에서 임명한 사람이 야, 이거 선거 부정 이런 건 없다. 이쪽으로 가면 크게 문제가 된다. 확인해 보니까 별 게 없다. 그런데 제도 개선할 것은 요런 것이 있으니까 이거는 의심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하면 되지 근본적으로는 선거 부정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설명했다고 제가 이제 취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끝까지 믿지 않고 중앙선관위를 침투해서 난입해서 탈취를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실제 조작이 되었다는 것을 찾는 의도도 있었겠지만 이걸 통해서 핑계거리는 확실히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극우 유튜버들이 선거 부정이 됐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자, 좋아요. 이 시점에서 제가 하나 질문해 볼게요. 댓글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종용님께서 한 질문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가 선관위원장인데 합법적이면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불법으로 혹시라도 자료를 입수해서 이용하려고 그랬던 거 아닐까요? 이렇게 질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계엄군이 침탈을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공식적으로. 독립된 헌법기관이잖아요. 선관위라면 당연히 여기 대해서 항의하고 문제가 있다고 말해야 되겠죠. 강력하게 해야 되죠. 그렇죠. 국가의 헌법기관이 독립기관인데 계엄군이 들어와서 침탈을 하고 정보관리국에 가서 서버를 가져가지 않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 행위를 했는데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럼 공범이에요? 같이 사전에 모의했어요? 이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 이야기 안 하냐고. 중앙선관위원장,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선관위 내는요. 내부에는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입장 발표 빨리 하라고.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요. 근데 오히려 자료를 가져가서 자기네가 조작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까지는 나 제가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이 모르겠고요. 드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무슨 몰라요? 수사관이나 증거를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취재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것인데 그러면 빨리 중앙선관위가 나서서 이 문제 해명을 해라. 그리고 항의를 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조치를 내야 되죠. 그런데 안 하죠. 안 하고 있잖아요, 오늘까지. 그러니까 선관위 내부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요, 직원들은. 헨젤과 그레테님이 선관위 관계 야당의 부정선거 증거를 찾기 위해서라고요? 그걸 믿을 수 없습니다. 그건 친위 구태타 성공하고 가도 되는 거고요. 실제 그게 아니라 그 반대로 컴퓨터에 있는 야당의 부정선거 증거가 신속히 확보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전두환 때 같이 체육관 선거나 전자투표 결과 조작을 위해서 간 건 아닐까요? 이런 질문까지 하셨고요. 루다님도 조작하려고 간 것 같은데요, 이러는데. 그래서 두 가지 썰이 이제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조작의 증거를 발견하는 것과 그 선거와 관련된 여러 정보들이 조사나 수사는 아니죠. 조사, 선관위가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 각 정치인들의 개인 정보를 비롯한 여러 가지의 이제 정보가 있는 것을 가져가서 오히려 법적 조치를 군사법원의 법적 조치를 취하는 군검찰과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시도가 아니, 아니었느냐. 그런데 지금 자꾸 선관위라고 해서 이제 선거 부정만 얘기하지만 부차적으로 선관위는 회계감사도 한다고. 회계감사도 해요? 선거? 그렇죠. 아니 지금 김영선 명태균 게이트 뭡니까? 정치자금법. 그렇죠. 선거 때 선관위 회계감사에서 터진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저기 그 정치자금 그 집행 내역들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회계검사를 한다고. 선거 때에 그 당선된 사람들에 대한 회계감사. 아니 낙선자도 낙선자도. 말론이고 전체 다 회계감사하고 그 다음에 정치자금 감사래. 각 정당이 지금 저 정치자금법이 몇 년 전에 바뀌어가지고 뭐가 들어왔어요. 정당 후원회 제도가 생겼잖아요. 그러네. 그 옛날에 불법이었다고. 근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부터 아마 20대 국회 때부터 네. 이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정당도 모금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다 신고가 되기 때문에 거액 후원자가 누군지. 네. 또 이 자금의 집행 내역을 보면 꼬투리 잡을 건 없는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게 돈 관계를 갖다가 들여다볼 수 있는 데이터가 있고. 그 얘기가 딱 나와요. 여기에 댓글에 까는 놈이 저기다님이 명태균 자료 지우러 간 거 아닐까요? 명태균 그러니까, 사건도 이번에 그 회계자료 관련된 사건이 사실 중심이었거든요. 처음에 정치자금 사실 관련된 그거의 것들. 시작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유사사의 수집이 가능해요. 그리고 사실은 지역에서 선관위가 봐줄 때가 많아요. 그러네. 지역에 토착화된다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런 게 의심되는 지역을 털어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정당을 털 수 있다. 요거고 세 번째는 여론조사 아닙니까? 다 선관위 신고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어떤 부분에서 그 노림수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뭔지 모르는데 방첩사는 여기에 최고의 보안 전문가들이 들어가 방첩사는 있거든. 정확히 뭐 하는 곳입니까, 그러면? 방첩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정보기관이라고. 정보기관. 그러니까 이 기관이 여기를 턴 거는 명확한 어떤 이 계엄 사태에서 컨트롤 타워가 방첩사에 있었던 겁니다. 네. 거기서 김어준 체포조도 보낸 거요. 이게 여기서 그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명태균과 관련된 정치 자금 이제 이런 쪽으로 보는 의견이 어제는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또 오늘도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던데 이 정도로 보기에는 280명의 인원이 들어가서 서버를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갔다. 방첩사 정도가 특정 정치인 명태균과 관련된 선거 자금 이런 것들을 파일을 없앤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과도한 측면이 있고요. 그건 아니다. 오히려 말씀드렸던 대로 서버 자체를 가져가거나 부정의 증거를 찾거나 정치 자금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국회를 어떤 식으로 그래서 지금 딱 보면 장악한 데가 어디입니까? 언론은 전방위로 장악을 한 게 아니에요. 김어준 뉴스 공장과 김어준 총수 개인에 대한 것들을 했고 언론사가 특별히 개헌군이 간 데가 없거든요. 자, 중앙선관위와 국회만 딱 갔단 말이에요. 그러네. 자, 이것이 이제 던져주는 메시지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그 목적은 추론을 하지만 1번, 2번은 오늘 저희들이 이제 공개하는 것으로 나중에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김종대 의원께 제가 부탁드린 것은 군사 전문가이시니까 기록이 남아 있을 거다.
왜 조사하러 가는지, 왜 그것을 탈취해야 하는지 이거 찾아내야 한다. 아니면 관계자들이 정언을 통해서 밝힐 수도 있다. 아니, 그러니까 안 그래도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두 가지가 이번에 포인트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관위에 먼저 쳐들어가가지고 서버 털어가는 거. 이게 참 이상하다. 두 번째는 김어준을 체포하러 갔다는 게 이상하다. 이 두 가지를 콕 집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연결이 지금 우리가 의심하는 거하고 똑같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참고로 스픽스가 오늘 이걸 오늘 점심 때 긴급 방송을 통해 가지고 네. 이 내용을 처음으로 공개를 했고, 물론 공개한다는 게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저녁에 추가 취재를 해보니까 결국에는 선거 부정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목적 그렇죠, 중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북한군의 해킹과 그 흔적을 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이런 게 나왔다라고 발표하는 순간 진위 네. 여부를 떠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북한과 연계된 말 그대로 국군에서 하고 있는 방첩 부대가 옛날에 조작했다는 이런 것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딱 그러면 계엄 통치하에서 어떤 방식으로 국가를 이렇게 장악할 거냐라는 것이 시나리오로 나온다고 저는 그러니까 봅니다. 결국은 자기네가 진 이번 총선이 민주당이 대승한 이번 총선이 북한과 연계되어서 북한이 개입했다. 부정된 그런 거라는 거를 국민들에게 심어줘가지고 이 헤게모니를 장악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네요. 생각 안 납니까? 옛날에 간첩단 조작 사건 이런 거 할 때요. 그러니까. 특정한 뭔가 근거를 가져와서 그것이다라고 우기는 순간, 아니 이자가 김용현이가 국회에 나와서 뭐라고 답변했어요? 계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말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3개월 전부터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네. 보수 언론들 다 나와서 무슨 이야기했습니까? 네. 괴담 선동꾼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발표되기 직전에 국회에서는 오히려 움직임이 동향이 이상하니까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한 자가 지금 무슨 정의와 무엇을 위해서 했다고요? 아니 그런데다가 김건희 여사가 사실은 제일 꼭 잡아야 되겠다고 한 세 사람이 있었다면서요. 조국, 유시민, 김어준. 너무 무서운데요. 자, 우선 이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석 의원이 국방위에서 질의한 내용 한번 먼저 들어볼까요? 총장 간단 단답으로 순서대로 답변하세요. 지금이 전시입니까? 차관부터. 지금 전시 아닙니다. 총장. 예, 정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시냐고. 현재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계엄법에서 얘기하는 장난치지 말고. 네네네. 차관 전시입니까? 전시 아닙니다. 총장. 예, 아닙니다. 준전시입니까? 준전시 아닙니다. 간단하게. 예, 아닙니다. 계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치안 부재 상태입니까? 예, 아니요. 차관. 치안 보전 상태 아닙니다. 총장. 예, 아닙니다. 1번은 다른 명령 계통이 있을 것이다. 2번은 본인들이 알아서 했을 것이다. 1번이에요, 2번이? 1번입니다. 1번. 다른 계통이 있었을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누구죠? 법상. 법상으로는 그 전국 비상계엄에 장관? 있는 장관님 뭐 이렇게 됩니다. 장관 아니면 대통령? 법상으로는 대통령이 직접 계엄사령관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대통령이 직접 지휘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고 위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으로 봐서는 김영현 씨밖에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김영현 씨는 중대한 범죄자라고 본인은 지금 얘기한 거예요. 한 거야 자기가. 자, 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박한수 그러니까 총장이 뭐라고 하는 이게 거죠? 아까 행안위에서도 똑같은 질문이 나온 건데, 자, 계엄 체계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휘는 어떻게 하느냐? 계엄사가 구성이 되고 임명이 되는 즉시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을 통해서 계엄 업무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총체적인 지휘 감독은 대통령이고 이걸 갖다가 명령을 하다라는 단위는 계엄사령관인 거예요. 그럼 국방장관은 뭐냐고? 아무것도 아니요. 조언만 하는 거야. 조언만. 이제부터는 옆으로 지휘 명령 계통에서는 사이드로 빠지는 거예요. 물론 국방부 장관도 할 일이 많지. 국방 업무를 관장하니까. 네. 그러나 특전사 병력을 이리 가라 마라. 선관위를 가라 마라. 이런 거는 계엄사령관을 패싱하고는 안 되는데, 지금 저기서 얘기는 뭐냐면은 실제로 패싱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명령 계통이 작동한 거라. 근데 이게 불법이라는 거지. 합참을 패싱하고 자기를 지금 사실은 통해가지고 한 거잖아요, 육참을. 아니, 합참은 여기서 원래 배제돼 있어요. 거긴 계엄. 원래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계엄사령관은 육군총장이지, 그러니까 합참은 배제된 육참으로. 거예요. 그러니까 육참이 예. 지금. 그러니까
본인은 병력을 가라고 한 적이 없어. 국회나 선관위에 없다고. 그럼 누가 한 거예요, 그러면? 간 줄도 몰랐어, 심지어. 그럼 누가 한 거예요? 김용현이 했다고 지금 그리고 나오잖아요. 차관의 증언이나 국방부 차관 말이에요. 계엄사령관의 증언은 전부 국방장관이 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자기네들 패싱하고 사실은 대통령이 김용현하고 둘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저기 김용현하고 대통령이 짬짬이가 돼서 그러니까. 한 건데 용산하고 그럼 김민석 의원 얘기는 이거는 저기 계엄사가 아닌 별도의 지휘 라인이 있는 거고 그건 불법이다. 그러니까요.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계엄사령관이 사실은 수긍을 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무너질 수도 있는 게요. 네. 김용현은 지금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지가 대통령은 지금 무슨 그러면은 책임이죠? 본인의 입장은 뭐예요? 자기는 병력 들여보낸 적 없다 그랬어요. 아, 진짜 뻔뻔한 사람들이야. 대통령은 김용현이가 건의해서 했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김용현이 김용현이 건의했다 그런데 김용현은 자기가 한 게 없대요. 자기는 그런데 한 적이 없다 그랬고 계엄사령관이나 국방부 그럼 누가 가져가라는 했다 거예요? 그랬어. 또 아니야. 김용현 자기가 했다 그랬어요. 자기가 했다 그랬는데 저기 뭐냐면은 이 계엄에 관한 것은 자기가 지시한 거는 맞는데 그 저기 대통령의 뜻이었다. 네. 대통령의 생각이었다. 이러면서 계엄 선포부터 쭉 그 과정은 다 대통령이 했는데 내가 건의한 건 맞지만 그러나 대통령의 뜻이었다. 이러면서 또 선을 그어. 자, 뉘앙스가 다른 게 네. 대통령은 네. 국방부 장관이 건의해서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했다고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계엄을 본인이 결정은 했지만 국방부 장관이 건의를 해서 불가피한 상황에서 아니, 그러면 그거는 정말 잠깐만요. 책임 그러면 회피 싸움을 한다는 아니 거예요. 그러면 국방부 장관은 왜 해야 된다고 그 당위성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아니 당위성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국가 변란 사태가 오고 지금 야당 때문에 나라가 이제 위기에 빠져서 비상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인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책임의 단위는 수괴이든 공범이든 처벌을 받으면 되는데 이 일이 벌어졌을 때 나는 정당에서 했다가 아니라 누군가의 건의를 받고 했다거나 또는 건의를 했다는 사람이 나는 지시를 받고 했고 그런데 그 밑에서 움직였던 사람은 김용현이가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이 내부에서도 이 문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내란의 수괴가 되고 내란의 공범이 되는 순간 사형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각자 발빼기를 하는 측면도 많다. 자, 이 부분은 일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기 대통령은 자기는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한 건 무슨 얘기냐? 이건 계엄군 출동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계엄의 내란의 고의성과 목적성이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란 수괴가 되려면은 어떤 목표를 갖고 고의로 목적을 갖고 해야 내란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런 게 없었다. 내가 왜 국회에다가 병력 출동하라 그러냐. 그래서 고의 목적성을 제거하려는 걸로 보여지고 그러다 보면은 은근히 국방장관한테 떠다 미는 거예요. 근데 국방장관은 또 이제 면직까지 당한 상태에서 이대로 또 자기가 다 떠안을 수가 없어요. 엄연히 내란 수괴는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통령의 생각이었다. 이렇게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명령은 자기가 한 게 맞지만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보면은 이 둘 사이에 말이 다소 좀 어긋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해가 안 가는 거를 방첩사 존재를 한번 끼워 넣어서 다시 설명을 해보죠. 그러면은 문제가 달라지죠. 이 방첩사가 숨겨진 지휘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분명히 국방장관은 계엄사령관 합참 국방부 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질 않았어요. 그러면 장관이 언제 국회 상황 어떻게 되냐, 선관위 상황 어떻게 되냐, 무슨 수로 정보 수집을 다 하고 거기에 맞는 지침을 줍니까? 그걸 보좌하는 별도 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존재를 저 사람들이 지금 모른다 그러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게 방첩사에 있었다고. 그런데 그 방첩사가 용산과 국방부 장관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요. 네. 그거 보시면은 저기 방첩사령관 여인영이 충암파기도 합니다만은 경호처장 김용현 할 때부터 계속 한남동 공간에 갔던 인물 아닙니까? 자, 어쨌든 더 퍼블릭이라고 하는 뭐 사실은 이 매체를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스카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전산 조작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엄령을
낸 것이다라는 주장을 했다는 또 지금 믿지 못할 소식이 사실은 올라와 있습니다. 전산 조작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중앙선관위에 갔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선관위 서버에 대해서 뭐 5% 포렌식을 통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걸 확인을 했었었고 그것을 더 보기 위해서 뭐 이번에 찾아냈다. 이게 이번에 목적이었다. 뭐 이런 소리가 또 들려와요. 이건 제가 정확한 건 아닌데 인터넷에 그런 게 올라오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충분히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설명을 좀 드리는 부분인데 저도 부연을 좀 하면 이 내용은 저희들이 바깥에서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 안에서는 이 문제를 맞아요.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리고 국민의힘은 또 어떻게 보고 있느냐 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합리적인 추론으로 할 수 있고 거기에 우리가 파편적으로 모은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뉴스공장과 김어준 총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타겟팅을 했느냐라고 이제 하는 것을 보면 얼개가 좀 구체적으로 그려진다. 파편적인 정보를 저는 배제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자, 계엄나고 황교안이 입장 냈잖아요. 거기에 부정선거 조사하라고 돼 있다. 네. 아, 이러니까 한쪽에 그 세력이 있는 거야. 이 부정선거 이걸로 해가지고 엎어버려라. 네.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이것만 딱 잡기만 잡으면 지금 불법 계엄을 정당화할 수 있다. 그리고 국회를 해산하는 좋은 수단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유튜버 예컨대 황교안 뭐 그 전 대표가 얘기하는-거나 대통령이 유튜버 자주 보고 저기 그 계엄 그걸 국방부 장관이나 방첩사에 지시할 수가 있죠. 맞습니다. 저거 부정선거란 소리가 있는데 알아봐라.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근데 그거 하려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그 계엄까지 통해서 해야 됩니까? 말이 안 아니지. 되는 거지. 이게 떡본 김에 제사 지내자 이거지. 이게 다 이럴 때는 모아지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그 합참에 나타난 거예요. 계엄 상황에서. 이거 지금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진짜 서울의 봄 새로운 스토리가 쓰여지고 있는 거라고. 맞습니다. 자, 제가 알겠습니다. 지금 재하TV 이분은 꼭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게 재하TV님이 이렇게 해주셨네요. 선관위 점령에서 22대 국회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가짜 증거 만들어서 국회 해산해야 국회 점령 명분이 완성되니까 그런 듯 싶어요. 어차피 가짜 증거 만들어도 우리는 그게 가짜 증거인지 아닌지 모르죠. 확인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이걸 본인이 계속 말을 해왔답니다. 재하TV님 대단하시네요. 맞습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지금 말씀드리고요. 짱돌님이 자꾸 얘기를 하셔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변 어제 윤석열과 검사들 동시 탄핵 반대했다. 송영길과의 어제 스픽스 토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어제 동시 탄핵을 반대한 게 아니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먼저 집중하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검사들과 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미룬다고 해서 미룰 수 있다. 검사들에 대한 탄핵은 내일 할 수도 있고 다음에 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내가 말씀을 드렸고 그 장면에 바로 우리 정기한 대표가 토론의 주최자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제발 부연 설명드릴게요. 어제 그 방송이 제발 좀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그 방송이 어쨌든 우선순위를 가지고 논쟁을 했지만 민주당에서는 이게 큰일 났다. 그래서 노영희 변호사의 의견도 다 똑같은 다 얘기였어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네. 이거 동시에 추진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정치적 타협이 불가능한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지금 매우 공격적으로 민주당이 나오고 있으니까 다르다 맞다 이런 것 아니다. 그리고 오늘 송영길 대표를 만났거든요. 네. 송 대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참 잘했다. 정말로 박수를 치고 싶다. 그리고 노희 변호사하고 다른 의견이 아니었다. 다른 의견이 아니었어요. 그런 여러분,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어제 검사 탄핵이 답답하다고 말한 게 아니고 어제 답답하다고 했던 것은 전략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서 어제 검사들을 건드리는 것보다 이거를 먼저 정리해가지고 검사들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먼저 조금 여지를 주고 나중에 해도 상관이 없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제가 분명히 동시에 같이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꾸 오해하거나 자꾸 유언비어 퍼뜨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확하게 좀 알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제라님꼬님 아까도 10,000원 보내셨고 또 지금도 보내시면서 방첩사에서 비상계엄령 발표 전에 선관위 갔다 합니다. 네, 요거 지금 얘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갓 해피님도 2번이나 지금 또 슈퍼챗 보내셨습니다. 제가 조금 이제 말씀드리면 지금 뭐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던 탄핵이 정상적으로 가느냐 아니냐 이번 토요일이 역사적 분기점이 될 텐데 네. 이미 안 된다는 전제하에서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는 것도 분명하고 의외로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와서 특히 지금 이 명태균 게이트 이후의 국민에서는 매우 지혜롭게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실제로 계엄 선포하기 직전의 상황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도 천만다행이라는 것. 지금도 이렇게 대처하면은 충분히 제2, 제3의
사태가 오더라도 잘할수 막아낼 있다. 수 있다. 여러분들이 박수 쳐서 응원해 주셔야 되고요. 또 저나 김종대 의원 어제 그제 상황을 보면 참 미칠 지경이지 않습니까? 겁도 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 할 거는 해야 되고 우리가 전지전능하지 않는데 무슨 정답을 알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확인해보고 물어보고 상황을 설명해 드리는 것이니까 의견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질타하거나 이런 방식보다는 의견이 다르구나. 근데 기본에 매우 충실하게 저희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덧붙입니다. 네, 김세환님 책임 회피 꼬리 자르기 언제까지 할 것이냐. 네, 참 복잡해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종대 선생님의 스토리텔링 덕분에 이해를 잘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모두 감사드리고요. 자, 요 싱크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계엄군이 왜 갔습니까?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명태균 게이트라든가 윤석열 씨가 선거 개입에 많이 해서 그 근거를 없애러 간 겁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언론사를 KBS나 MBC가 아닌 뉴스공장에 왜 계엄군이 갔습니까? 예, 처음 듣는 얘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사감을 가지고 싫어하는 사람들 체포하러 간 거 아닙니까? 김어준 씨? 국회에 난입하고 국회를 마비시키는 것은 위헌이고 법을 위배하는 거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늘 가기는 되지 않지만 위법이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포고령에 보면은 전공의들을 의료 현장으로 48시간 복귀해라. 그러지 않으면 계엄법 처단하다. 포고령 1호는 일반적인데 이 사항은 누가 였습니까? 예, 그 부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씨가 였습니까? 김용현 씨가 였습니까? 알 수 없는 사실. 포고령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것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한수 장군, 네네. 내란죄 사형도 가능한 죄예요. 제1공수 수방사 특임대 봤죠? 예, 국회 움직이는 거 봤습니다. 난입한 걸 봤으면서 아무런 지시 안 했습니까? 난입한 사항은 제가 계엄사령관의 부하고 계엄사령관의 부대예요. 아무런 지시 안 했죠. 결국 아무런 지시를 안 한 것이 내란에 가담한 겁니다. 그러면은 박한수 장군은 계엄령에 이용당한 겁니까? 육군총장으로서? 아닙니다. 저는 명령을 받고 정상적으로 임무 수행하였습니다. 정상적으로 무슨 임무를 수행했어요? 예. 부대 파견도 안 했고 몰랐고 TV로 보면서까지 철수 명령도 안 했잖아요. 네. 트루스님 응원 감사드리고요. 지금 어쨌든 박선원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박한수 총장이 좀 난감해하는 모습이긴 한데 이런 식의 태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박한수 총장의 저 태도는. 자, 포고령을 본 적이 없다. 내용을 잘 모른다. 자기는 하나도 모른다는 그 거거든요. 본인 이름으로 나왔잖아요. 네. 그럼 읽어보지도 않았다? 자,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읽어봤다 그랬고 사인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근데 왜 누가 그렇게 만든지를 몰라요? 대답을 하죠? 그건 이제 장관이 다 법적 검토 거친 거다. 이러니까 그 말 믿고 사인했다 그랬어요. 말도 안 돼. 그렇게 무책임하게. 내용도 안 보고요. 자기 이름으로 내용 나가는 봤지. 건데. 그런데 왜 저렇게 대답하죠? 다 검토 거쳤다고 장관이 본인도 찍어놓으니까. 지금 이제 발백입니까? 내가 한 거 없다라고 아니 게다가 도망가는 시키는 거예요? 자기는 명령에만 따랐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내용이 완전히 아니 지금 제가 이게 지휘 체계에 안 맞는다고 얘기를 드리는 건데 그때 초기 상황에서 장관한테 완전히 의지하고 종속돼 있었습니다. 이 양반이. 이거는 계엄사령관이 아니라 장관의 보좌관 같은 지금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아까 김민석 의원이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모른다. 자, 계엄군이 어디에 파견됐는지도 모른다. 뉴스공장에 간 사실도 모른다. 중앙선관위에 간 건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자, 그러니까 이걸 한번 보죠.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받기 전에 부대 출동이 먼저 시작됐다고. 그러면 모를 수 있지. 네. 자기가 명령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부대를 출동시킨 거는 김용현 장관이라고 지금 명확해져 가고 있죠. 네. 그렇다면 출동한 것 자체는 모를 수도 있는 거지. 예. 모를 수도 있는데 그 다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국회가 의결을 하고 나서도 저 병력이 계속 그 국회에 남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시에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면 네. 이때부터는 자기 상황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출동을 해야 되는 걸 철회 시킬 거냐 말까? 자기가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사태가 변경이 돼가지고 이러이러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건의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마지막 철수 명령은 자기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양반은 자기가 계엄사령관 될 때 있는 상황은 몰랐다는 건 난 그건 이해가 가. 임명 전에 있었던 거는 출동까지는. 그러면 나중에 1시간, 2시간이 지나서도 그걸 갖다가 계속 김용현이 하고 있었다는 거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핫바지를 세워놓고 네. 다른 데서 다 지휘를 한 거 아니에요. 다른 데서. 포고령은 그냥 대충 넘어간 거고. 네, 가 대표님이 민주당 부정선거를 몰아가면 진짜 70% 국민들 가만히 안 있습니다. 국민들 안 믿습니다. 이 말씀 해주셨는데. 근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그래도 결기가 있는 군인으로 이렇게 굉장히 신망이 많았다면서요. 그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윤라인에 충성 맹세하는 사람이라고 전 들었는데요. 그런가요? 저는 네. 오히려 부성찬 의원이 질의할 때 당신이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 사람인가. 개인적으로는 아는 사이예요. 예. 자, 그러니까 나쁜 평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저렇게 발을 설설설 빼는 걸 보면 계엄사령관 아니에요. 본인 이름으로 포고령이 내려졌고 그 포고령을 보면 국민이 기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나라가 이렇게 돼 있냐고 라고 할 정도인데 이 공포스러운 문구를 본인 이름으로 내서 이 사람은 괴물이구나 악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국회에 나와서 대답하는 거 보니까 매우 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사람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저런 얼굴을 하고도 이런 극악무도한 반란을 획책은 아니지만 실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경각심을 꼭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은 저 서명을 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니 어쨌든 일단 본인이 이름으로 책임을 나간 져야 되는 게 포고령이기 분명하죠. 때문에 그거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가 그 조은희 의원이 질문하는 것도 여러분이 좀 들으셨습니다만은 저는 나경원 의원이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공개 의총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같은 당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그게 무슨 소리냐 이거 오히려 역풍분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조은희 의원의 얘기나 지금 저 나경원 의원의 얘기나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식이 조금 우리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실패했기 때문에 무슨 대수냐 그냥 해프닝 한번 일어난 건데 라는 인식이 너무 강하게 해프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것이 이제 반란이다 또는 내란죄다. 그러니까 조은희 의원은 자 내란죄라는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물어야죠. 그게 뭔데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고 국회가 불법적으로 침탈되고 그리고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이거 어떻게 그러면 설명해야 돼요? 그러면 딱 하나죠. 대통령의 그런 행위가 정당한 본인의 권한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라는 질문과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럴 때 당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 게 맞아요? 아니 원래는 네. 지금 이 계엄 문제는 끝난 게 아니라 저 주범들이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불안한 거는 또 다른 여진이 있느냐. 이게 지금 주말이 고비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지금 굉장히 국가가 불안한 시기거든. 그러면 여당의 입장은 뭐냐 하면은 대통령한테 따지고 들어야 돼. 지금 당까지 망칠 셈이냐.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막 삿대질하고 중진들은 지금 난리가 났어야 돼. 원래 옛날 여당은 그랬어. 그리고 여기서 이거 전부 원위치하고 정상화 할 수 있는 보증이 없으면 용산에서 나 안 나가겠습니다 하고 들어 누워버려야지.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아니 국회의원들이 입법부도 전혀 모르게 행정부가 이런 식으로 막 아무 상황도 아닌데도 비상이라고 자기네 마음대로 비상계엄 선포하고 국회의원들을 국회의사당에 못 들어오게 만들고 이렇게 막는 상황에서 거기에 부역해가지고 우리 대통령이 하는 거니까 무조건 맞다? 이렇게 지금 하는 게 저는 정상적인 사고방식인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게 만약에 이 계엄령, 저는 이거 솔직히 말하면 친위 쿠데타로 생각하는데 이게 만약에 성공했다고 칩시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지금 다 잡혀갔거나 구금이 됐거나 이렇겠죠. 방첩사로 연행하려고 그랬답니다. 방첩사로 다 연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라고 내가. 그러면 스픽스 대표도 김종대 의원도 저도 갈 수 있었겠네요, 글로? 아니 모르죠. 우리는 그런 부분 안 되나? 그런데 제가 자꾸 이게 거듭 말씀드리는데 이 쿠데타 내란의 줄기세포는 방첩사예요. 네. 그리고 거기서 모든 대비가 다 돼 있었어요. 다 돼 있었고 숨겨진 지휘소고 이렇게 지금 인식을 해야 되는데 오늘 국방위에서 그 질문이 안 나왔다는 건 내가 너무 실망스럽다. 이게 어떻게 장관이 그런 그 많은 지시를 할 수 있었을까? 그렇죠. 이 비밀을 결국 못 푸는 건데 단서라도 건졌어야지.
이거 계속 그냥 계엄사령관만 들들 볶는 거야. 이게 조금 내가 보기엔 소모적이에요. 지금은 진실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걸 원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안 되면은 저기 기무사로 쳐들어갔었어야지. 저 방첩사로. 쳐들어갔었어야지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은 계속 진행형이다. 절대 끝난 게 아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 네. 그대로야. 구조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대통령이 아직도 화가 많이 나 있대요. 대통령은 지금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지금 민주당에 경고 날린 것 뿐이야. 이러고 지금 있대요. 아니 완전히 미쳤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쩌면은 저번에 3일날 계엄 선포됐을 때보다 지금이 더 위험할 더 무섭죠, 수도 사실은. 있죠. 네. 왜냐? 아무런 입장 표명이야. 저기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했으면은 우리 군은 헌법을 따르겠습니다. 뭐 입장 표명이라도 하나 나와야 돼. 그렇죠. 대검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대법원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다 했어. 그랬는데 입장이 나온 게 없다고. 뭐냐 하면은 이거는 국민들의 우려를 받들어서 우리는 헌법과 법률을 지킨다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한다. 이 한마디는 했었어야 돼. 그것만 갖고도 국민들은 위로를 받아요. 아, 대통령 편이 아니라 국민 편이구나. 이런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미치광이 윤석열이가 있고 거기에 추정한 지금 중대 가담자들, 내란 수계는 대통령이고 나머지는 중대 가담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오늘 국방에 안 나왔다고. 그랬는데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지금도 군을 지휘하고 있다. 아니 그래서 지금도.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제일 걱정하는 게 빨리 대통령 직무 정지시켜야 된다. 이 대통령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이게 사실은 걱정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정계환 대표가 취재한 게 바로 그런 부분 아니에요? 자,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그냥 끝난 일이다. 실패했기 때문에 별 문제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시범 안 가고 돼. 있고요. 네. 가고 있고 그것이 본인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하느냐 아니냐라는 기준으로만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저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 하나. 두 번째, 지금은 계속 진행형이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7일입니다. 토요일 저녁에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는 상황이 오면 자,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 그런데 직무 정지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국힘에서 지금 인식하는 거는요. 김건희 특검 정도는 통과되지 않겠나. 김건희 특검까지 만약에 통과 안 되면 당이 폭망하는데 그 정도 막는 선에서 정리정돈이 되지 않겠냐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저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국민의힘이 지금 당론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절대 결사반대 이게 지금 만들어놨고 네. 대신에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켜 주겠다라고 하면 저는 대통령이 그건 또 용납 못할 것 같은데요. 자기를 탄핵하거나 말거나 일단 중요한 아니 건 근데 대통령이 용납 못하더라도 친한계는 워낙 위기의식이 지금 커져가지고 지금 이번에 표결도 둘로 나눠진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한테 대든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김건희 특검이 통과됐어요. 대통령의 직무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 뒤에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그건 정말 말도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우리 자, 큰일 났어요. 큰일 났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뭔가 상황이 종료되었다. 제가 그도 말씀드리지만 셀프 탄핵했다. 스스로 죽는 길을 선택했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지금 안에 들어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이제 갈 것이냐. 와, 걱정이 정말로 태산 같고요. 그래도 일단 국민의힘의 오늘 소장파 5명의 의원들이 그나마 빨리 헌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좀 다른 방법으로라도 대통령 빨리 내려오세요라고 말은 했잖아요. 그들이 사실 탄핵에 찬성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이준석 의원은 내가 판단하건대 6명은 확보됐다 뭐 이런 말까지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는 혹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문자를 계속 보내고 있다고 또 하고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저는 7일날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오히려 그때부터 더 전쟁이 시작될 것 같아요. 전쟁이 진짜 시작될 수 있어서 참 걱정이 태산인데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부탁 말씀 하나 드리면 김종대 의원 앞에 계시고 노영 의원도 계시지만 그날 저녁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집에 거의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뭔가 자기 할 일을 찾아서 해야 된다. 언론인으로서. 두 번째, 집에 들어갔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 언론은 바깥에서 아예 지하방송 할 각오하고 사무실을 다 찾아놓고 거기에 어떻게 출근을 해서 국민들께 진실을 알릴 것인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망가자, 피하자, 회피하자가 아니라 이거 정말 국민들한테 알려야 한다. 이런 일념으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특정한 때는
다른 시각을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정말로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사람끼리는 손을 똘똘 뭉쳐서 정말 한 목소리 내고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역전용사들 시간을 훌쩍 넘겨가지고 계속 방송하고 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계속 우리 방송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역전용사들은요,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여러분들하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내일 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전의 용사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